피에 대한 이제 두려움,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초산이 더 위험하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그때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이제 10대 한 중반쯤에 애를 낳는 건데 초산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콜리족에 가서 이제 낳아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낳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옛날에 애 낳을 때 이게 아무튼 애 낳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리고 피도 많이 나고 제왕절개가 나온 뒤부터 사실 되게 많이 편해진 거고,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해줬잖아. 애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골반의 길이를 잰다. 줄자로. 골반의 길이를 잰다. 그래서 그 머리가 아무리 먹어도 머리 사이즈가 그 골반에서 내가 이렇게 골반이 열렸을 때 나갈 수 있는 사이즈 이하로 큰다. 그 이상 커버리면, 뱃속에서 커버리면 이게 찡겨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재고 있지. 매일같이 줄자로다가 엄마 골반을 재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가 크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엄마 골반이 큰 거예요. 그리고 머리 작은 애를 낳고 싶으면 임신했을 때 계속 골반을 눌러주면 애가 머리 작은 애가 나온다니까. 머리 작은 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머리 작은 걸 선호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되게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머리가 작아요. 유튜브 보면 대따 크게 나오던데,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크게 나오던데, 야, 내가 너네보다 작어. 내가 일반이야, 일반. 너네 텔레비 나오면 선풍기다. 내가 작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실물로 보면 되게 이렇게 뭐 CD로 가려줘요. 요즘 CD를 안 쓰네. 나중에는 그러면 USB로 가려줘요. 뭐 이렇게 하려나? 그렇게 해서 작잖아. 작잖아. 자네도 USB로 가릴 수 있어. USB 한 200개 하면 돼. 왜 하나로 가린다고 생각을 해? USB를 이렇게 이순신 장군 갑옷 만들듯이 이렇게 붙이면 돼. 가능해. 그래서 그렇게 작게 나오고 싶으면 그게 선호하는 거면, 근데 지금은 얼굴 작은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 그리고 얼굴이 작으면 키가 그렇게 안 커도 비율이 잘 맞아서 옷이 태가 나요. 그러니까 키가 커서 이렇게 늘씬해서 이게 스타일이 쫙 나오는 사람이 있고, 키가 그렇게 안 커도 비율이 잘 맞으면 이쁘지. 아니, 그건 뭐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까지는 아무튼 얼굴 큰 거 좋아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도 얼굴 큰 거 좋아했었고, 그게 다 옛날 스타일이라니까.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렇다니까. 그 옛날 스타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TV가 유행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굴 작은 거 좋아하는 시절이 됐고. 근데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작아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데, 서양 애들 중에서 등치 이따시만한데 얼굴 이만한 애들 보면 저게 뭐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작은 건 아닌데 이게 너무 큰 거지. 그래갖고 저런 사람하고 고속버스를 같이 타면 죽을 것 같다. 옆에 에어백이 이미 터져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얼굴은 또 되게 작아요.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골반 사이즈를 줄이는 게 머리를 줄이는 거다. 내가 좋은 팁을 주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 애가 그걸 머리를 어떻게 잽니까? 이러는데, 진화상에서 그걸 제대로 못 재는 애는 다 죽었어요.
껴가지고 그리고 그걸 잴 수 있는 놈만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도시 모기가 시골 모기보다 살살 무는 이유는 세게 무는 놈하고 옛날에는 도시 모기나 시골 모기나 그러니까 산의 모기나 바다 모기나 다 똑같은 놈이었던 거야.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물 때마다 사람은 때리거든. 소는 못 때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세게 물면 되고 도시 쪽에서 산 애들은 세게 무는 애는 전부 때려가지고 잡혀 죽힌 거지. 그러니까는 천천히 무는 애들만 살아남은 거지. 살살 꽂아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모기가 다시 태어날 때 간호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도시 모기 간호사 된다는 거 이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닷물과 민물이 나뉜 게 아니고 한쪽으로 계속 수분이 모이면서 그러니까 짠 염분이 모이면서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모기도 다 보편적으로 똑같이 물고 있다가 산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필연성이 없었고 우악스럽게 무는 놈이 더 빨리 먹고 더 쉽게 끝낼 수 있었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성을 차지할 수 있은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쪽에서는 그런 놈 다 죽은 거고 그래서 살살 무는 놈만 살살 물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다니고 이런 애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 오늘은 2층 털었으니까 다음에는 13층으로 한번 가볼까? 이라고 엘리베이터에 딱 있다가 또 한번 올라가 보고 뭐 이러면서 살살살 다니잖아. 이런 게 도시화지 이러면서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은 제왕절개를 하지만 예전에는 끼면 무조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은 전멸한 거지 계속.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제왕절개를 그냥 아플까봐 제왕절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돼서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던데요. 덜 진화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적응 장애지.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그 종자는 죽지. 죽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인간은 지능이 높으니까 머리가 어느 정도 이상 크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는 머리만 나오면 다 나오죠. 올챙이지 우리 올챙이. 아니 그렇잖아. 아니 맞잖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나온 뒤에 이런 애를 키우는 거죠. 쭉쭉쭉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피도 나고, 이제 해산할 때 피도 나고, 그리고 그런 피를, 이제 뭐 귀신들이 핥는다, 뭐 이런 쌉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한대. 야, 씨, 귀신 취향을 뭘로 보고, 그런 건 귀신도 안 먹겠다. 그건 귀신에 대한 모독이야. 근데 이게 귀신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더러운 걸 좋아한다. 이건 조금 떨어지는 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깨끗한 걸 좋아한다 도 있어요. 귀신도 깨끗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게 약간 급이 올라가는 귀신. 그래서 깨끗한 거 좋아한다는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예전에 귀신 신 사람 이런 거 봤어? 귀신 신 사람? 혹시 어렸을 때나 이런 거 봤어요? 귀신 신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줌이나 이런 걸 뿌려. 그리고 꼬쟁이를 덮어 씌워요. 빤스. 그런 거 알아? 그거 진짜 오래된 얘기 같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걸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어려서는 어른들이 그런 거 못 보게 했지. 난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못 봤어. 어른들이 그런 거 이제 저는 호기심 천국이라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애들은 가라 이런 거 하지. 그리고 걸리면 한 대 주워 박히고 겁나 세게 때려. 그때 내가 그런 걸 계속 보게 해놨으면 내가 훨씬 더 민속학자 같이 될 수 있었을 건데 나의 자질을 몰랐던 거지 이 사람들이 그 할배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관중의 삼국지 이런 데 보면 그게 이제 태평도거든요.
황건적이 정확한 공식 명칭은 태평도입니다. 그래서 그 걔네들이 도술 부리고 이럴 때 이제 그거를 군웅들이 잡으러 갈 때 이제 막 오줌도 뿌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영험한 기운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도술이 깨지는 거예요. 도술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걸 가지고 그 어떤 결계되고 그 다음에 그 도술이 작동하는 것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깨끗한 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 거울 깨는 것도 내가 봤는데, 야, 거울 dim이니까 진짜 거울을 무서워하던데? 그래서 막 거울을 깨고 난리를 죽이던데? 그러고 보면 내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 못 본 것도 많이 봤어. 그리고 더러운 걸 좋아한다라는 인식도 있어요. 이건 이제 떨어지는 귀신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그걸 핥으러 온대. 그래서 저 홍대나 이런 쪽에 사고가 나는 것 같다. 자꾸 애들이 토해 놓으니까 귀신들이 핥으러 와서. 그 빈대떡 씨 이유식이지? 아니야. 지금은 이유식이 따로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씹어서 진짜 숟가락에 올려서 주던데? 엄마가? 그 뒤에 이유식이 이렇게 병으로 된 게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떠서 먹였고, 그전에는 씹어서 줬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먹고 컸다니까? 그래도 안 죽어. 까딱 없잖아. 대신 상태가 안 좋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피에 대한 이제 두려움.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그래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초산이 더 위험하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그때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이제 10대 한 중반쯤에 애를 낳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두셋 나면 또 일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초산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그렇겠지. 애가 지금 덜 여문 상태고, 덜 갖춰진 상태고, 야, 그 임신해서 애 낳는다는 거는 진짜 골반을 찢고 나가는 거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리고 찢은 상태가 살이 붙어도, 야,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염, 2차 감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요즘 그냥 생각으로 하면, 거기 세균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그죠? 그냥 생각해도.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데 뭐 풀 같은 데 비고 뭐 이래도 이게 팅팅 붓고 막 이러는데, 조금만 해도 상처가 나는데, 야, 이게 찢어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냥. 몰라. 그냥 생각해 봐도. 씻어도 문제일 것 같고, 안 씻어도 문제일 것 같고. 그냥 생각해도. 몰라. 그래서 죽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금줄 같은 거 치고 이제 계속 거기를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금지구역으로 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것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숯하고 고추 같은 거, 고추는 빨간색 불을 상징하는 거고, 숯은 그 안에 불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불로다가 결계를 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불로 결계를 쫙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계는 금줄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장독대에도 그런 결계를 치고, 그러니까 신성한 데는 다 그런 결계를 치는 거예요. 신성하다기보다는 뭔가 삿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주 위험한데.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옛날에 그게 너무 싸매가지고 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풀어놓는 게 위생상으로 나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또 싸매놓잖아. 누에같이. 그래서 결국 뭐 애들 죽는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는 금줄을 또 치는 거고, 장독 같은 데는 그게 잘못돼서 상하기라도 하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잘 상할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 이 항아리 옆에 보면 거기 이제 숨구멍들에서 지저분한 게 더럽게 많거든. 그쪽에서 오히려
뭐 숨을 쉬어서 발효가 돼요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그쪽에 깨트려봐. 나중에 항아리 한번 깨트려봐.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래서 저는 항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든요. 엄청 지저분해요. 그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서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장 담그기 전에 장을 항아리에 넣기 전에 불로다가 이렇게 한번 하지. 근데 그 불로 하는 게 소독의 의미가 아니고 삿된 거를 물리친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소독 개념이 없습니다. 소독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불 기운을 통해서 삿된 걸 한번 하고. 근데 그게 다행히도 소독이지. 예, 소독이지.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애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민다는 게 굉장히 몰라. 나는 이게 발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약간 찝찝한 거예요. 뭐 우리만 그랬냐?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치즈 중에서 그 구더기 파먹는 치즈도 있잖아. 그럼 구더기까지 같이 먹잖아. 그거 구더기 알만 구더기 알 똥만 먹는 게 아니고 구더기까지 같이 먹잖아. 그게 맛있대. 아니 근데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길 건 아니지. 우리 그 뭐 커피 그거 생각해 보면 되지. 그게 사양 고양이 똥 커피도 있지만 코끼리 똥 커피도 있거든. 그리고 그거 한번 생각해 봐. 도대체 저거 처음으로 처먹을 생각한 놈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저거 도대체 어떤 놈이냐? 아이폰 발견하기보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짜 없어서 먹었나? 독특한 취향인가?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를 씻어서 먹어요 라고 하지만 처음 먹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똥밭에서 주워 먹은 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는 도대체 뭐냐? 그게 정상인 놈인가?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원숭이가 먹는 걸 보고 똥 먹고 싶어? 원숭이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똥개도 똥을 먹어. 그러면 보살님은 그 똥을 먹고 싶어? 원숭이 그 똥 커피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원숭이 똥 아니고 고양이 똥이라니까? 원숭이 똥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거 처음 먹는 놈들은 도대체 정신자세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지? 근데 일반화되면 사실 이게 또 별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화되고 일반화되잖아? 그럼 또 사실 별게 아니야.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번데기 지금은 제가 번데기를 주면 아마 못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번데기 먹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길에서 그냥 가장 손쉬운 간식 중에 하나가 번데기였다니까? 그때 정부에서 그걸 육성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누에가 그렇게 많지. 지금은 아마 그렇게 전 국민이 먹을 정도의 번데기가 안 될걸? 길거리에 계속 있어. 이 번데기하고 소라. 소라는 도대체 어디서 다 잡아왔는지. 그때는 수입도 안 했을 건데. 그지? 분명히 잡은 건데, 그거. 지금같이 뭐 이렇게 종자를 뭐 이렇게 넣고 새끼를 넣고 이거 아니고 진짜 다 잡은 건데. 아니, 그렇지 않아? 그때 누가 그걸 뿌렸겠어? 그건 당연한 거지. 다 잡았을 건데 진짜 그냥 소태 이게 길에 계속 있어. 이게 한 500m 정도 가면 하나씩 있어. 그래서 그 번데기를 이렇게 먹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고. 제가 그것도 뭐 컵이 있나 이런 뭐 무슨 제대로 된 컵도 아니고 신문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콩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번데기를 받으면 번데기 국물이 종이를 적셔요. 더럽게 지저분하지. 그래서 그 번데기를 빨리 먹고 그 국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 국물을 또 마셔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또라이 짓인가? 그리고 그때는 그게 활자인쇄였기 때문에 인쇄물이 묻어요. 지금은 전자인쇄이기 때문에 인쇄물이 안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었잖아. 그게 90년대 초인가 80년대 말인가까지 이렇게 낮잠 잘 때 책상에서 이렇게 엎드려 잘 때 신문에서 자면 글자가 얼굴에 이렇게 글자가 일로 옮겨온다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자국만 남잖아. 이렇게 어디 눌리면 글자가 판박이지, 판박이. 아니 다 있었던 얘기잖아. 다 있었던 얘기잖아. 근데 거기다가 번데기 국물 뜨거운 걸 해가지고 이걸 마시면 그래서 내가 공부에 관심이 있게 됐나?
아, 시사 이런 데 내가 관심이 있게 된 게 그 번데기의 영향인갑다. 그때 내가 신문을 너무 먹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 또래보다 돈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 거는 상당히 풍족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 그건 우리 아버지의 착각이었다. 우리 큰형이 나보다 9살이 많은 덕분에 거기 돈 주는 거를 이렇게 맞춰서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차등은 뒀지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우리 큰형은 언제나 허덕였고 나는 상대적으로 언제나 돈이 많았다. 내가 한반에서 용돈을 제일 많이 받았다니까. 그 60명, 70명 할 때 내가 한반에서 용돈이 제일 많았었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딴짓하기가 좋았던 거야. 책을 사서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편했던 거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부모님이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게 가능했던 거야. 딴 놈들하고는 경제력 자체가 달랐어.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거고, 지금은 뭐 번데기 먹으라 하면, 아유, 지금 우리 못 먹지. 지금 못 먹지.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진 거야. 아니, 나는 못 먹어. 보살님들은 먹어. 그때 번데기 내가 해부하면서 먹었었어. 진짜 하나 먹기도 이렇게. 그거 번데기 있잖아요. 한 컵을 이렇게 털어넣으면 그건 럭셔리한 거예요. 진짜. 하나씩 먹는 거고 반씩 3등분해서 쪼개 먹고 뭐 이랬었어. 그리고 그 번데기가 얼마나 전 국민이 먹었으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잖아. 지금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게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지. 번데기를 봤나, 씨.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꼭 고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화돼 버리면 별 볼 일이 없어. 홍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홍어를 못 먹지만 전라도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던 사람 생각해 보면 별게 없겠지. 그러니까 가장 외국인이 봤을 때 극혐 음식이 우리나라로 꼽으면 뭐가 있냐면 홍어, 청국장, 깻잎이에요. 극혐 음식. 아, 산낙지. 산낙지는 우리 같은 사람도 못 먹어. 우리 같은 사람도 못 먹어. 그런 거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먹는 거고, 홍어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까지 먹어봤다. 안 삭힌 거 그냥 찜으로 하면 이렇게 맛살 같이 떨어지던데? 예. 네. 아, 그거 가오리예요? 아, 그거 홍어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럼 난 홍어 못 먹어본 것 같다. 평생 못 먹어본 것 같다. 아, 그건 약간 이렇게 약간 시큼한 건 아니고 약간 쎄한 맛이 나던데? 근데 나 그거 싫어가지고 안 먹었는데?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 삭은 건 아니야. 삭은 거는 우리 못 먹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익숙하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도 마찬가지지.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회를 먹었으면 회를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커서 회를 한번 시도했다가 나한테 강력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초장만 먼저 넘어가고 생선만 남은. 이게 뭔가 뱉을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고 그 한 방에 영원히 회를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은 회 안 먹었어요. 전통적으로 회 안 먹었어요. 거의 일본 사람들이 회를 먹은 거고 우리는 육회는 먹었던 것 같아. 예, 육회는 몽고 영향으로. 그런데 생선회는 안 먹었어요. 여러분이 생선회를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면 그건 일본 영향입니다. 회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문화라고 하는 게 뭐 그거는 없어. 이렇게 뭐 야만적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뭐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피가 보이니까 아무튼 이제 꺼려 하는 거고 얘네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험하고 사람 자꾸 죽으니까 친정집에 가서 하고 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좀 잔인하긴 한데 야, 그런 거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시집 갔으면? 막말로 얘기해서?